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7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현충일 연휴 덕분에 체력을 가득 충전한 화요일에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충일 연휴 첫날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객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항공기 운항 제한도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항공기들처럼 우리 주식시장도 우리 일상에도 활기를 찾길 바라보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한 데에 따른 기대감으로 미국 뉴욕 지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전환으로 우상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로 파란불을 켜며 마감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0.96% 하락하면서 2644.55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 시장 1.09% 하락하면서 881.78포인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합니다. 오늘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그 고민 덜어드릴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고민 들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언제든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노란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하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는 방법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오늘 코스피의 흐름이 좋지 않아요. 코스닥도 좀 꺾이고 있죠. 1% 빠지고 있는데 근데 종목들은 잘 움직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만 역시 재미가 없고요. 반면에 지금 사료주들 지금 대주산업 14.87 지금 15% 가고 있는데 결국은 또 움직이는 게 사료주예요. 그렇죠? 한일사료, 뭐 사조동아원, 한탑, 뭐 대한제당, 뭐 이쪽, 뭐 팜스토리, 팜스코, 이거 전일 표육 종목이었던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 이쪽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쪽,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뭐 이런 쪽들, 사료, 음식업종, 그나마 이쪽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들, 오늘 보면은 빅텍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이쪽 애들도 지금 뭐 북한 미사일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이 아침에 좀 강했고, 그리고 지금 LPG 천연가스 관련주하고 셰일가스 이쪽 가스 관련주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 쪽인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합니다. 지금 GSA도 강하고 대성에너지도 강하고 대성산업도 강하고 뭐 등등 강한데 유가가 지금 다시 120달러를 전일날 돌파했다가 물론 다시 소강 상태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유가가 지금 150달러에서 200달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전 세계에 지금 에너지도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우리나라도 경유 가격, 휘발유 가격 지금 전국적으로 가면은 2,000원이 넘어가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2,000원이 지금 넘어가는 지금 상황으로 나와서 지금 뭐 난리랍니다. 뭐 난리인지는 아닌지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지금 그 기름을 가지고 뭐 그 트럭을 뭐 화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포크레인 이런 거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체감이 거의 뭐 비용이 2배 이상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기름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뭐 그냥 일을 해도 적자 정도라 그러는데 그럼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물가가 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자, 한번 시장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 30%라 그랬죠. 왜냐면 시장이 2,700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그러면 편안하게 그냥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누를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2600이 깨진 것도 아니고 밑으로 폭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아닌데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밀릴 때 싸게 살려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일날 시장이 이상하다 했을 때에서 지난주 지금 하루 쉬어가지고 날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난주 이틀 동안 목요일날 금요일일 거예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현금화 대응을 한 30% 정도 해놓고 뭐 하자? 조정받으면 단타 치자. 그래서 강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략한다 그러면 방산주 아니면 사료주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 쪽은 뭐 원전도 있고 뭐 유가도 있고 이쪽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스 관련주가 지금 좋아요. 그래서 가스 관련주를 이따가 폐역 종목으로 드릴 건데 어떤 종목으로 드릴지는 이따가 보고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 코스닥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음봉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 차례 내려올 거를 생각을 하고 매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한 섹터는 강한 섹터로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안 가는 종목들 계속 갖고 있어봤자 안 움직이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고 내려가는 거 이거 계속 물타기 해봤자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주산업 이따가도 한번 AS 하겠지만 이거 봐봐요. 16%. 결국 또 움직이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미래생명자원 떠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위치지만 어쨌든 이런 거 사조동아원 오늘 4% 움직이는 사조대림 아니고 사조동아원 음식업종 4%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지홀딩스 뭐 팜스토리 그나마 지금 장중에서 2%든 3%든 4% 움직이는 쪽은 이쪽이 사료 관련주 쪽 음식업종 이쪽 애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이쪽이고 아까도 얘기했었던 이제 그 개성에너지라든지 오늘 장중에 더 갔다가 지금 밀린 건데 뭐 GSE 그나마 장중에서 천냥봉 나오고 움직이는 쪽은 이쪽 가스 관련주 쪽인데요. 그래서 이따가 에너지 관련주 폐역 종목 드릴 때 잘 보고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만 만만 원만 갖고 온 거니까 지수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 지수가 2600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 여전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략은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2600이 지지되면 매매 공략이 가능해요. 왜? 안 가는 애들은 아주 그냥 징그럽게 안 움직이지만 가는 애들은 대주산업처럼 한일사료처럼 뭐 4%든 5%든 7%든 GSE처럼 5%든 7%든 10%든 움직이니까 매매 대응이 가능하다 해서 계속 그쪽 에너지 관련주 쪽 강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료주들 강세를 보여주거나 그러면 순환매적인 매매적인 그 공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까지? 2600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2600이 깨지기 전까지는 눌림목 저점 매수 들어가서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단타로 또 매도 치고 또 내려오면 지금처럼 내려오면 또 밑에 사서 또 올라오면 매도 치고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2600이 깨지면 도망가라 그랬죠? 2600 깨지면 일단 도망가고 진짜로 위험한 자리는 2550입니다. 그 자리가 깨지면 종목들이 쿵 떨어지니까 그래서 26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2550이 깨지나 그건 그때 깨질 때 조심하시는 거고 안 깨졌잖아 아직. 깨진 게 아니고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아직 안 빠졌어요. 아직 미국 시장도 뭐 특별히 뭐 나쁜 상황이 나온 게 아니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올라가면서 끝났고 오늘 일본 시장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네요. 위험하면 지금 일본 지수가 오늘 5% 7% 박살났겠죠. 안 그러니까 이따가도 중국 열리겠지만 뭐 중국이 10%씩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2600 단번에 깨지겠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대웅주들 안 움직이는 애들 다 철저하게 걔네를 배제하고 이슈가 있는 것들 뭐 조만간에 뭐 닭고기 가격도 지금 계속 당연히 올리겠지만 지금 뭐 수출 금지한다고 뭐 말레이시아 얘기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가스도 지금 그다음에 그 유가도 계속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쪽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사료주, 음식업종, 에너지 관련주.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달이 뭐예요? 석 달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만 붙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여러분에게 힘이 될 표적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그럼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진, 팜스코 매수가 미도달 됐고요. 6월 1일 지방선거로 휴정되었습니다. 6월 3일 짚어주셨던 대유 0.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231.2% 가져갑니다. 6월 6일 현충일로 우리 시장은 휴장했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홍그석유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뒤에 석유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랑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고, 그래서 LPG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쪽인데, 천연가스 관련주 쪽인데, 지금 SH에너지도 아침서부터 해서 3%, 4%대 강세에다가 GSE,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SK가스 뭐 등등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과거에 움직일 때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 흥구석유가 얘네들이 이 세 애들이 대장이었었어요. 근데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다가 조정을 이제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이따 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세 애들이, 그러니까 SH에너지하고 중앙에너비스하고 흥구석유가 얘네들이 3대장으로 이쪽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 쪽으로 잘 움직이다가, 그때가 1월 달이었나 2월 달이었나, 잘 움직이다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조정받고 못 움직이고 모양 잡고 있는데, 지금 유가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120달러 조만간에 돌파 안착하고 진짜 130달러, 140달러,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는 뉴스를 보면 알 겁니다. 지금 뭐 화물연대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쪽에서 이게 나오는 게 분명히 일리는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화물차를 끌면 그냥 적자예요, 그냥. 이 정도면은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일부러 기름을 안 뽑아내거든요. 미국에서 맘 놓고 셰일 오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뽑아냅니다. 왜냐면은 이제 쟤네들은 논하는 거죠. 왜냐면 비싸게 가격 올린 다음에 찔끔찔끔씩 뽑아내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러 좀 가격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해외 선물이나 이런 유가나 에너지 쪽은 그 가격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가격을 더 올려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 이슈는 그 이슈고, 저쪽에 있는 GSE라든지 저쪽 애들이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게 한 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강세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주들도 한 번 움직이면 며칠 동안 강세를 보여주듯이 유가 관련주들도 이번에 타이밍 잡아서 이 이슈에 몇 번 움직일 것 같은데,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사료주입니다. 저것도 지금 17% 급등이 나오니까 저쪽이 또 움직이죠. 결국은 에너지 관련주, 사료 관련주, 결국 제가 얘기했던 애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2600이 안 깨지는 이 상황에서는 저쪽 애들만 봐야 됩니다. IT? 제가 보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2차 전지? 쓸데없다 그랬죠. 성장주들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아마 기름을 써서 아마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가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적자라 내지는 굉장히 그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지금 큰일일 텐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소비자 물가들은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왜냐면 운방 비용 뭐 던져갖고 물건 받을 것도 아니고 다 차로 움직이고 뭐로 움직이고 이걸로 인해서 다 가격이 올라갈 건데, 하여튼간 요걸로 인한 이슈는 뭐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바닥에 있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따가 차트 보면 알겠지만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천냥봉 패턴이기 때문에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보겠습니다. 전일은 대유. 자, 농업 관련주 쪽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대유. 자, 대유. 자, 대유도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뭐 밑에서 이것도 만만하죠. 농업 관련주 쪽인데 비료. 농업 관련주 이쪽인데 농약이죠, 농약 관련주 쪽인데 더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얘도 뭐 이쪽으로 올라가겠지, 뭐 이쪽 떨어지겠습니까? 사료주들만 또 급등해서 그런데 대주산업 때문에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뭐 수익으로 돌릴 수 있고, 오늘 아침에서도 5,700원 시작했다가 지금 밀려 내려간 건데요. 어제 그 가격 그대로죠.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거래가 없어서 그러니까 갖고 있다 보면 6,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급등 명중한 종목 대주산업. 자, 대주산업이 지금 앞에 거래량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거래량도 이게 오늘 거래량이 2,800만 주인데 아침서부터 지금 1시간 지났습니다. 9시부터 10시 4분, 딱 1시간 4분 지났는데 2,800만 주 실렸으니까 오늘 잘하면은 여기 최대 거래량 7,400만 주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정말 잘하면 뭐 1억만 주도 실릴 수도 있겠는데 일단 5천만 주는 실리겠죠. 아침 1시간 만에 2,800만 주 실렸는데 5천만 주 안 실리겠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고 요거를 이제 돌파할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전 세계 지금 폭염이 이제 슬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동쪽과 서쪽을 나눠가지고 서쪽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지금 건조해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번 해에 농사 망했대요. 90% 확률로. 망했다고 얘기 나오고 동쪽은 이게 해류가 바뀌어서 해류까지 바뀐 건 아니고 이게 해류의 영향과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람 어쨌든 뭐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인터넷에서 보니까 동쪽은 굉장히 건조한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습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홍수. 그러니까 동쪽은 지금 그러니까 농작물이라는 거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가뭄이 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지금 이쪽은 엄청난 가뭄이고 이쪽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쪽은 큰일 났고 이쪽은 하여튼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서 미국도 뭐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뭐 이런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제 수입을 하는데 일단 그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도 뭐 폭염부터 해가지고 올해 농작물 이렇게 되면은 농산물 가격 다 급등하고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해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좀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쪽엔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대주산업도 지금 계속 세력들이 계속 흔드는 거 보니까 이거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186% 올라간 건데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그렇다라 그러면 왜냐면 농작물이라든지 기후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또 먹어야 되고 그러면 이슈는 계속될 거고 얘가 계속 넘어가고 올라가면 사료주들하고 비료 관련주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닭고기도 마찬가지고 뭐 소고기 뭐 등등등 이쪽 관련주들 음식업종들은 이 대주산업이 계속 올라가면 얘는 사료지만 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애들도 계속 그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업종, 사료, 비료,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이게 다. 그래서 어쨌든 대주산업 저는 곧 전고점 돌파하면 삼성전자, IT, 2차 전지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받을 거고 이쪽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인데 이쪽 애들 갖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논하는 계속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주산업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 뭐 등등등등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아직 폭등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강한 업종은 강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 흥구석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자,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앞에 거래량이 있고 8,090원 지금 가격 좋네요. 자, 천양봉입니다. 천양봉이고 이런 종목들이 튀는 거예요. 에너지 관련주고요. 천연가스 LPG 관련주 쪽인데 이름 뒤에 그냥 석유자가 붙어 있죠. 자, 그럼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가 차트를 보게 되면 요게 지금 일봉으로 지금 봐서 그런데 어쨌든 요게 지금 북해상 근월 브렌트유인데 여기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죠. 최근에 이게 조정받을 때 이제 꺾이나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이날 꺾이는 거 보고 음봉으로 꺾이는 거 보고 저도 기름을 만딱 안 채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조정받으면은 밀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유가도 조금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다시 돌파하는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현충일 날 기름을 만땅을 채워놨어요. 왜? 기름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달러, 140달러 이거 불가능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꺾일 수 있었는데 안 꺾이고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거 유가 위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 쉽게 안 내려오게 되면은 계속 유가는 계속 이렇게 유지만 해주게 되면은 뭐 난리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봉쇄가 풀렸기 때문에 중국이 소비가 늘어나거나 중국이 경제가 돌아간다라 그러면은 유가는 더욱더 필요한데 지금 러시아가 원래 유럽 쪽으로 공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는 그쪽 안 쓰겠다 그랬죠? 그럼 안 쓰면 어쩔 건데요? 그럼 다 미국 거 써야 되는데 그 미국 거는 뭐 걔네들은 물량 안 주고 있고 중동에서도 물량을 이만큼 풀어야 되는데 가격 올라갔으니까 조금씩 팔아서 비싸게 팔면 되죠. 어쨌든 지금 러시아 때문에서라도 그렇고 지금 이슈가 지금 유가가 기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가가 기름이죠.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뭐 셰일가스도 그렇고 셰일 오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맥락인데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지금 GSE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리고 지금 한 달 동안 눌리고 다시 지금 움직이려고 앞에 있는 거래량 봐서는 얘가 또 다시 대주산업처럼 대주산업도 이랬어요. 대주산업도 여기서 조정받을 때 이거 다시 넘어갈까 넘어갔다가 놀랐다가 또 다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GSE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요런 애들 지금 눌렸는데 요런 애들이 지금 유가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이슈는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봉쇄가 풀렸잖아요. 지난주에. 풀리면서 소비가 늘어가니까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예상을 했을 거고 까먹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중국이 다시 경제가 돌아가고 소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기름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가 소비가 늘어난다,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유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뉴스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유가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유가 관련주를 한번 봐줘야 되는데, 사실 SH 에너지 화학도 괜찮아요. 이쪽도 차트가 이렇죠. 그래서 이거를 할 거냐, 근데 얘는 지금 조금 떠 있고 흥구석유는 걔보다는 바닥에 있죠. 그래서 만만해서 갖고 나온 겁니다. 제일 만만한 거 공략하면은 제일 깨지기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유 같은 거 들어갔는데 웬만하면 안 떨어지죠. 완전히 바닥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의 장점은 웬만큼 시장이 박살나지 않으면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갈 때는 튀어 또 오릅니다. 그래서 만만하기 때문에 오늘 흥구석유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면 뭐 인터넷 기사에 네이버든 구글이든 찾아서 유가 내지는 중국 뭐 이렇게 뭐 기름 가격 뭐 경유 가격, 휘발유 가격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슈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들 잘 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흥구석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흥구석유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 유가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에너지 관련주 흥구석유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8,09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예, 산지가 좀 됐는데 네. 27만 원에 매수했거든요. 27만 비중은요? 아, 그 전에 좀 팔고 5% 남았어요. 아, 비중은 5% 남으시고. 예, 그래서 그 전에 그 매수가까지 도달이 못 해가지고 다 완전히 못 팔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매수가까지 가겠는가? 사실 아니면은... 그 가격대는 이제 북불복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네. SK이노베이션, GS, SOL이 다 무슨 관련주예요? 유가 관련주.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에너지 관련. 맞아요.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쪽인데 그래서 제가 걔네들 때문에 오늘 흥구석유를 가져온 거예요. 예.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GS 엄청 강하죠. 최근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SOL. SOL은 아예 그냥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예. 돌파를 하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몇 년 고점이냐면 1년, 2년, 3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강세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지금 에너지 섹터가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쟤네들이 시가총이 작은 애들이 아니고 큰 애들인데 얘는 13조짜리입니다. 13조짜리의 SOL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돈들이 절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돈이 빠졌느냐?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가 빠지고 절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쪽을 갖고 있는 게 좋고 이쪽이 좋은데 이쪽도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네.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바닥에서 되게 강하게 움직이죠. 네네. 지금 유가가 지금 130달러, 150달러 진짜로 갈 생각이 있어서 뉴스에서는 150달러에서 200달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0달러는 모르겠고요. 150달러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럼 얘도 27만 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25만 원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 비중이 작으니까 이거를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가격이 떠 있기 때문에 이거 추가 매수는 좀 안 되고 아까 얘기했었던 흥구석유라든지 아직 못 움직인 그러니까 약간 좀 가벼운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뭐 셰일가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천연가스 이쪽 셰일가스 네네. 아니면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추가 매수를 노려가지고 얘가 27만 원 올라갈 때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지렛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른 쪽에 있는 유가 관련주를 공략을 더 추가 매수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재는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그렇죠. 25만 원까지는 일단은 보유하셔도 되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은 조금 단축되겠어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면 신이죠. 근데 네. 지금 흐름은 그냥 유가 관련주들이 좋아요. 네네. 누가 네. 보더라도 GS,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O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기간에 일단 25만 원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저의 생각인 거고 신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건 알 수는 없다. 그래도 25만 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푸른 기술. 푸른 기술 10,000원대 사셨고 비중은 10%. 차트 모양은 나쁘진 않은데 윗꼬리가 지금 생겨가지고 거래도 없고 지금 14,000주 정도. 그냥 일단 10,000원 지지가 되면은 보유가 되시고요. 한 1,500원 정도까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1,000원이나 1,500원.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있는 쪽을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고 차트 모양은 괜찮은데 10,000원이 깨지면 당연히 9,500원 내려갈 거고 9,500원 깨지면 9,000원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10,000원이 깨지면 손절 대응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10,0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다음. 자, 이번엔 셀트리온.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좀 들어준 건데요. 바닥에서는 18%나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요. 근데 매수 가격 22만 원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직도 추세대를 넘지를 못했고 계속 횡보의 흐름인데 이제 여기 17만 원, 18만 원 저항입니다. 또 저항받고 지금도 저항이에요.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고 또 올라가고 밀리고 올라가고 계속 요렇게 18만 원에서 14만 원의 박스권을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내년이든 올 겨울이든 그렇게 해서 돌파가 되면 그래서 돌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지금은 다시 도로 밀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같은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다시 밑으로 14만 원 내려가면 추가 매수 질문 주시고요. 18만 원 돌파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부토건요. 삼부토건 네, 2,362원에요. 2,300 얼마요? 2,362원. 2,362원의 비중은요? 네, 50%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한 달. 그렇죠. 한 달 정도. 네네.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사신 이유는 건설 결계 뭐 네네. 호재? 네네. 근데 그거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지지부지하고. 저는 항상 그런 이슈가 있기 전에 개인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항상 거꾸로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부동산 정책도 막 안 좋다 하니까 막 되게 좋았죠. 네. 그렇죠. 그때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막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안 좋게 다 잡겠다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그걸 안 좋게 봤더니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듯이 지금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좋다 생각하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거꾸로 봐요. 청개구리. 네. 그리고 지금 기대감인 거고 확정이 돼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벌써 움직였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대건설부터 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얘네들이 어떻게 됐었어야 되는 거냐면 기대감에 원래 주식은 기대감에 벌써 기대감에 GS라든지 네. S51처럼 갔었어야 돼요. 얘가 지금 현대건설이 됐었어야 됩니다. 네. S51이 아니고 현대건설처럼 S51이 이렇게 갔다면 네. 그러면 지금 물어보신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더 사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쪽에 있는 건설주 대장주들이 지금 말을 안 듣죠.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글로 다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세력들이 네. 일부러 그걸 팔아내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려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힘이 네. 없어요. 건설주들이. 아.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네. 어차피 물린 건 어쩔 수가 없고 네. 들어줘갖고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팔아버리세요. 수익이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뭐 아직 시장이 2,600이 깨진 건 아니라서 건설주로 다시 호재가 돌면 다시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2,300원에서 2,500원 사이로 들어주게 되면 일단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건설주보다는 에너지 관련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2,300원 넘어가려면 오래 걸리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네. 답답하잖아요. 저도 답답해서 만약에 제가 이 주식 갖고 있다. 미쳤다고 네. 이걸 갖고 있어. 이거 빨리 손절해 버리고 지금이라도 SH 에너지라든지 대성 에너지라든지 GSE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이쪽을 따라붙는 게 낫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 대장 애들이 GS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L이 저렇게 시가총액 13조짜리 애들이 5조짜리 애들이 10조짜리 애들이 저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에너지가 하려는지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밑에 쫄병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쫄병들이 따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다니요.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4% 5%면 빨리 잘라버리고 저쪽을 달라붙어서 저쪽에서 10%를 빨리 먹어서 저쪽에서 복구를 하는 게 더 빠른 게 네. 이건 저의 생각인 거고. 네네. 근데 뭐 차트가 되게 나쁜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갖고 있다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좀 지겹긴 하겠지만 갖고 있다 네. 보면 2,400원이나 2,500원 올라오면은 그때 팔아주시고 네. 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죠. 아, 네.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얘가 한 달 동안 올라올 때 동안 흥구석유가 20% 갈지 30% 갈지 대주산업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이 20% 갈지 30% 갈지 그 네. 기회비용은 좀 날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버틸 네. 거냐 아니면 종목 교체할 거냐 그거는 선택입니다. 아, 네. 고민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가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자 원전 테마주인데요. 이게 원전 테마주 이게 보성 파워텍이 출발하고 강하게 올라가줘야 그래야 저도 이제 그 원전 테마주들 안 움직였던 애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갖고 나오려고 째려는 보고 있어요. 얘가 움직일 때. 근데 차트 모양을 보면 아직 죽는 모양은 아니고 수렴형으로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보유는 가능하세요. 거의 보유는 가능하고 하여튼 6,000원이 깨지면 안 되고 그래서 6,000원 지지에 보유는 가능하시고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유가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겠다 정부에서 이거 너무 유가가 비싸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전을 많이 짓겠다라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다른 나라도 유가가 예를 들어 200달러 간다 치면 지금 얘기는 아니죠. 200달러는 가본 적이 없어요. 200달러가 넘어가고 막 300달러 가고 막 이러면은 기름 비싸서 못 쓰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전을 열심히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나중에서는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얘기가 다시 불거지게 되면 그때서는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힘을 모으고 있는 일단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유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일사료. 자, 매수 가격 9,200원에 비중은 15%. 자, 일단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바닥에 사신 건 아니니까. 제가 3월 8일 날에 대주산업을 아침 방송인 이 실전 매매 정수에서 대주산업을 얘기했고 3월 8일 저녁 방송에서는 한일사료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엄청 잘 갔어요. 그때 당시 2,300원, 3,000원 안 됐던 자리였는데 15,000원 갔으니까 엄청 잘 갔죠. 자, 많이 가고 나서 조정받았는데 여기서 꺾이질 않고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기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8,000원짜리가 깨지지 않는 선. 그리고 지금도 8,700원이 깨지지 않는 선. 요 두 가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되고요. 보유가 되고요. 그래서 9,200원 사셨으면 일단 1차 손절 라인은 8,650원 잡아드릴게요. 이 자리 안 깨지면은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다가 10,000원 돌파할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선진요. 선진. 자, 선진. 13,950원에 35%거든요. 13,950에 35%. 예, 예. 자,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사료 관련주 쪽인데 지금 대주산업이 움직이고 한일사료가 움직이고 근데 다른 애들이 더 강하게 움직여 따라가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손절 라인이 이제는 깊게 잡으면은 12,700원 잡고 짧게 잡으면은 어제서 13,000원짜리인데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 보유가 되시고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깨지면 얘가 이렇게 하락 N자로 일로 떨어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1,500원까지. 그래서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보유가 되시는데 예. 들어 올릴 때 지금 사료주들, 비료주들이 강해야 됩니다. 반드시 강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안 팔고 더 가져가셔야 되는데 강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때 한번 파셔야 돼요. 파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전문가님 이야기 이지바이오를 제가 먹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선진 이야기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선진을 제가 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여기서 안 올라오면 저는 이걸 팔고 에너지 관련주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너무 약해요. 아, 일주일이나 예, 지났는데 안 움직이죠. 예.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 벌써 갈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강하게 더 넘어갔겠죠, 대주산업처럼. 예. 그렇죠. 근데 안 예. 간다는 얘기는 갈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때 팔고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어차피 얘나 그다음에 흥구석유나 위치는 비슷해요. 아니 오히려 얘가 더 유리해요. 대주산업 같은 선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쪽에. 예. 얘는 완전 바닥이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는 넘어가고 있는 S51과 GS가 있고. 그래서 방송 종목으로 샀을 때에서는 일주일이 넘어가게 됐을 때에서 좀 약하다 싶으면 갖고 있지 마세요. 다른 종목으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선지는 지금 시청자들도 아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 지금이라도 팔아서 흥구석유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그래서 저는 들어줄 때 팔거나 지금이라도 교체하는 게 낫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H 에너지화학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근데 거래량이 좀 더 실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했다가 지금 2개월 동안 조정받고 또 강했다가 지금 1개월 더 조정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셰일가스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유가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니까 SOE라든지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쪽 애들도 뭐 오늘 오후장이든 내일이든 얘네들이 시세를 같이 축 하고 주면 왜냐면 지금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원래 지수가 빠질 때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난번에서 움직였어요.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떨어지고 종목들은 폭락을 하는데 그때 움직인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쟁 상황은 아니더라도 유가가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를 풀면서 다시 경기를 돌리다 보니까 기름을 또 많이 써야 되니까 기름은 모자르고 그러니까 전쟁 상황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전쟁 때에서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지금 가격이 오른 거지만 지금은 공급도 안 되지만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서 봉쇄를 풀면서 경기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경기를 돌리면 공장 돌아가고 막 자동차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기름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중국에서 기름을 그럼 많이 사야 되는데 그럼 미국에서 사겠어요? 중동에 사겠어요? 어디 사긴 사겠죠. 사다 보면은 안 그래도 기름 없는데 그러면 계속 기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서 지수는 지금 떨어지더라도 에너지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1,190원에 지금 사셨으면은 보유하셨다가 1,300원 돌파할 때쯤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300원 여기서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5% 더 올라가네요. 4%, 5%.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CJ 시푸드. CJ 시푸드. 자, 음식업종. 4,215원에 8%. 여기 저점, 여기 저점. 그러니까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수렴형 패턴인데요. 갖고 있다가 얘네들은 특징이 이러다가 한 번씩 거래 실리면서 한 번씩 들어주거든요. 근데 확 튀어 오르면 4,200원이 딱 팔아먹기 딱 좋은 자리네요. 거기로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일단 파세요. 일단 보유는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마니커 FNG. 자, 마니커 FNG도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인데 쉽게 안 밀려요. 이거 밀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마니커도 그렇고 하림도 그렇고 이거 밀리면은 밑에서 사서 다시 단타치기 참 좋은데 잘 밀리질 않습니다.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다가 이제 뭐 말레이시아만 닭고기 수출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안 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국내에서도 닭고기 가격 올라가고 막 사료 가격 올라가고 이래버리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튈 겁니다. 그러면은 마니커 FNG도 한번 이렇게 튀겠죠. 9,000원에 물린 거면은 옛날에 물린 거네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6,000원에서 6,500원 정도에서 딱 한번 끊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9,000원이면 한 1년 전에 물리신 거네요.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더 하세요. 만약 밀리면. 지금은 보유하셔도 된다. 그리고 어차피 물린 거라면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어차피 음식은 먹어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슈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뭐 10,000원도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는.
내년이 되든 해서 내년에는 한 10,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BNG, 한국 BNC 죽은 종목이네요. 자, 14,200원에 15%. 자,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흘러내린 종목은 추가 매수도 위험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보유가 되는 거고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라 생각하면 맞는 건데 이전에서 많이 떨어졌을 자리가 1,040원짜리예요. 지금 9,460원이죠. 그럼 1,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8토막도 납니다. 8, 9토막도 나니까 추가 매수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매수가 14,200원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유고 한번 얘네들이 움직이겠다라는 생각만 잡으면은 15,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가요. 근데 그럴 생각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고 지금 계속 줄줄줄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보유 계속 하시면서 8,000원 깨질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 받으시고 15,000원 부근 올라가면 잘 파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테마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매매 장세를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들 잠시 시황을 살피고 나서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흥구석유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는 8,09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8,11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양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2,994억 원, 외국인 투자자 725억 원 매도세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3,535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지금 동반 매도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437억 원, 외국인 투자자 804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지금 1,287억 원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 전기, 가스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의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1.17% 하락해서 2,639.3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1.27% 하락해서 880.15포인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서 오늘은 공개 방송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고, 현충일로 휴장이었고, 금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여러분들 드린 전략이 있을 겁니다. 현금화 대응을 일부 좀 하라고. 왜냐하면 시장이 살살 밀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아직은. 2,600 깨지면 위험한 거고.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2,600이 깨지면 말 그대로 위험하다고 보면 돼요. 이미 이 얘기는 미리 했던 거예요. 2,600이 깨지면 뭐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도망가라 그랬죠? 탈출하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2,600 깨질 때 대응을 안 하면 2,550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당한단 말이에요. 2,550이 깨지면 밑이 없어요. 2,550 깨지면 그때가 2,200으로 떨어지지, 2,000원 떨어지지, 1,500으로 떨어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밑이 없어요, 지금. 뻥 뚫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 라인이 2,600과 2,550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정작 위험한 자리는 2,550이 깨질 때예요. 근데 왜 2,600에서 대응을 하라 그러냐? 그거 떨어지기 전에 2,600에서 대응을 해야 대응이 되지 2,600으로 떨어져도 종목들이 3에서 5%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라도 잘라내야 되는데 거기서 못 자르면 2,550이 깨진 자리에서 자르려 그러면 벌써 손실이 지금 자리에서 15%, 20%가 더 늘어나 있을 텐데 거기서 자르겠어요, 사람들이? 물타기 하겠죠? 그러니까 2,600이 깨질 때 위험하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진행했던 건데 그래서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보면 알잖아요. 안 깨졌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 깨졌으니 탈출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시장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신의 한 수에서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튜브 거기에 이제 그 실전 매매 정수 유튜브에다가 제가 제목도 수상한 시장 현금화 대응하라 내용을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다 해놨어요. 지금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금화 대응 30% 해놓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처럼 에너지 관리를 단타 치는 거예요. 그러다 먹으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먹으면 팔고 언제까지 2600 깨지 전까지. 그렇게 해서 싸게만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좀 밀릴 거란 말이에요. 밀리는데 또 사료 관련주도 또 다시 저점 매수하고 만약에 에너지 관련주 오늘 강하게 움직이니까 내일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따라 붙는 게 아니고 내일 치고 올라가면 내일 팔아먹고 또 사료 관련 내려가 있네 그럼 내려가면 사고 2600이 안 깨진 선에서 2600 초반까지 밀리게 되면 그렇게 사고 팔고 매매돼가면서 항상 현금화를 구비를 해놓으세요. 단타를 칠 그렇게 해서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 요점은 강한 섹터, 강한 업종, 강한 종목으로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니 음식 업종이니 그쪽으로 단타로 치고 놀고 있다가 시장이 이상하다 싶으면 현금화를 2600 깨지면 30%가 아니에요. 그때는 50%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30% 현금화해 놓은 걸로 단타를 치란 얘기예요. 뭐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가 강하니까 저쪽에 있는 가스 관련주들, 셰일가스, 그다음에 LPG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유가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은 대형주들 위주만 움직여갖고 소형주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쪽 애들 가지고 단타 놀이를 하고 있다가 아직 시장이 괜찮으니까 해서 2600 전까지는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IT 섹터들, 2차 전지들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쪽 갖고 있다가 결국은 깨질 거예요. 삼성전 저점 깨지는 날 2550도 깨질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 깨질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저는 시장이 빠진다고 보는데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매매만 하세요. 결국은 저는 빠진다고 본다 그랬어요. 결국 시장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단타 놀이를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37,000원. 37,000원. 네네. 보니까 이거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일단은 차트를 보니까 그 이슈에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제 세력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계속 모양만 만들어 놓고 횡보하고 한다는 얘기는 매집형이에요. 그러면 언제 움직이느냐? 제가 볼 때는 올 겨울이나 내년 겨울. 2023년도 내년 겨울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겹죠? 지겹죠, 당연히. 아니, 내년 겨울에 움직인다 그러면 뭐하러 갖고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주면 네.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사이에서 다시 팔아주시고요. 에, 만약에 이쪽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3만 5천 원을 뚫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뚫고 움직이면은 다른 걸 들어가든 뭘 딴 걸 하든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때선 제약주를 제가 막 갖고 나올 텐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다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때 현금화를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3만 원 들어줄 때가 언제? 보면은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한 번씩 들어주죠.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은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들어줘요. 위로. 근데 요즘에는 계속 그냥 그거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 그렇고 예. 요때 5월 24일 날에서도 한 10% 올라갔고요. 요때 5월 11일 날도 9%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들어주니까 한 달에 이제 6월이니까 이 두 번 중에 한 번 들어줄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은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공개 방송은 없지만 그래도 신의 한 수 있다가 3시 30분에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외에도 파트너님의 꿀 같은 정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도 준비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하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서울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